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8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료월 개해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이 바뀌어서 개수가 되겠습니다. 개수 일간과 그 다음에 또 월령이라고 하는 상관관계 매우 중요한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을 살핀 연후에 그 상관관계를 살펴서 나머지 6글자를 배합하는 것이 바로 사주를 보는 기본 간법이고, 사람이 출생 태기를 굉장히 이제 중시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길룡화복이라고 하는 것, 부기빈천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왕이면 한평생 사는 거 고되게 힘들게 살기보다는 그래도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살아보자. 특히 사람이라고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아닙니까? 건강. 제가 요즘 사주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좀 많은 경우가 뭐냐면 건강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받지 말아야 될 게 이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 이런 사회적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전에 받지 못했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뭐 친지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또 부부 관계들이 많이 좀 좀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좀 안 좋게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일단은 사주 일간 자체가 좀 신왕한 것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게 봐요. 너무 사람이 신약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지구력도 떨어지지만 일단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현대 사회인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친구도 요즘 계속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자꾸 힘들다 하는데, 그럼 뭐 제가 어떻게 그 힘든 걸 제가 어떻게 모면해 줄 수는 없는 거고, 마음가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세상이 힘들죠. 다 힘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사주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주 보는 방법을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최소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주를 봄으로 인해서 돈을 받고 막 이렇게 또 크게 돈을 벌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근데 좀 어려운 사람들, 명리학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학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리학 공부를 열심히 꾀부리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저께는 양수인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같이 비교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양수인 임수는 뭐예요? 양수,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높다, 넓다, 내지는 깊다 이런 개념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상반돼서 높은 것의 반대는 낮은 것이고요, 깊은 것의 반대는 얕은 것이고, 넓은 것의 반대는 좁은 것이고, 많다의 반대는 적다잖아요. 그래서 양수는 큰 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해수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큰 바다, 제일 물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같은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이런
어마무시한 큰 물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음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물이 어떻게 작은 물이죠. 그래서 옹달샘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유를 할 때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죠. 이슬이라고 하는 아주 영롱하고 맑고 깨끗한, 특히 가을 같은데 풀숲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풀에 이슬이 살살살살 맺혀 있죠. 그 다음에 햇빛이 쫙 쬐게 되면 이슬은 금방 이렇게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수인 양수인 임수라고 해서 큰 물이기 때문에 애지간히 뜨겁다 하더라도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이슬비라든가 작은 우로 이슬과 같기 때문에 조금만 뜨겁거나 무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시사철 인성인 뭐예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생수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작은 물은 큰 물이야 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물의 양이 줄어도 크게 물이 탁해지거나 이런 거 이렇게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작은 물은 여러분들 컵에다가 이렇게 받아놓는 물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마르게 되고요. 이 작은 물은 금방 또 이끼가 끼게 되고, 이끼가 끼게 되면 물이 어떻게 돼요? 탁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물일수록 옹달샘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물이 유입이 돼 가지고 물이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이 계속 흘러야 되죠. 흘러야지만 물이 탁해지지 않고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청징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청징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맑을 청자에다가 맑을 징자를 써서 청징이라고 해요. 개수의 생명은 맑고 깨끗함에 있다. 그러면 선생님, 임수도 물인데 임수는 맑고 깨끗한 걸 싫어하나요? 아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도 깨끗한 청정 해역을 우리가 더 좋아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폭발돼 가지고 아마 바다가 모르긴 몰라도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방사능이 오염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오염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깨끗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임수,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훨씬 더 맑고 깨끗함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는 특징이 뭐다?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이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예요? 모자라지 않고 차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뚝 터지고 그 많은 물이 휩쓸고 가서 수해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물이 뚝이 터져서 주변을 쓸고 가고 주변을 갖다가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가 충분하는 성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 질서로서 제방해야지만 임수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인 금이 있어서 계속 개수를 생주해 주고, 그 다음에 무토라든가 기토를 보면은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수 같은 경우에는 무토라든가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 자체가 매몰될 수가 있죠. 작은 옹달샘인데 덤프트럭으로 흙을 갖다 붓게 되면 옹달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고요. 만약에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매몰시키지는 않지만 개수가 어떻게 돼요? 탁수가 되죠. 탁수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징함을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개수를 설명할 때 뭐라 하냐면 정화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예전에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우리 자식 건강하게 나가서 밥 굶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이렇게 새벽마다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치성을 드리죠. 그때 그냥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촛불 2개 옆에 켜놓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켜놓고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하죠. 촛불 2개는 정화로 볼 수가 있겠고요. 깨끗한 물은 개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개수가 정화를 꺼트리지 않나요? 그렇게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거죠. 일단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핵심 뭐예요? 정화수는 맑고 깨끗한 거예요. 하늘에 치성을 드리는 물을 갖다가 뭐예요? 더럽고 탁하고 뿌연 고춧가루 낀 물 떠다가 치성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생각할 때는 사람이 금방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수의 특징이라든가 성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일간 개수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때는 뭐예요? 모광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수축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자로 목이 많으면 수가 쪼그라든다, 목다 수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봄에 개나리라든가 이쁘니까 이렇게 꺾어다가 화병에 되게 담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에는 나무가 활동을 제일 왕성하게 하는 때죠. 사람도 활동을 많이 왕성하게 할 때, 내지는 일을 많이 할 때는 밥을 그만큼 많이 먹어야지만 힘을 쓸 수가 있죠. 목이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무 입장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내가 사는 것이지만 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많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죠.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작은 개수가 금방 증발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번 달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 금을 얻었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신월도 금왕절이고요, 6월도 금왕절이죠. 그래서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이 신월 6월은 신유술월은 금왕 절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6월이 금의 제왕지이기 때문에 가장 금이 강한 그런 때이죠. 개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인성이 이 원령 자체에 있기 때문에 개수의 수원, 근원을 계속 유금이 생겨주기 때문에 물이 마를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6월의 특징은 뭐냐면,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하긴 하더라도 약간의 탁기가 있는 그러한 원령으로 본다라고 하면 6월은 순수한 금만 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그러한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도 맑고요, 금도 맑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임수를 설명할 때도 임수도 같은 수이기 때문에 6월에 태어났을 때, 원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서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6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금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로서 임수를 탁하게 하기보다는 임수도 깨끗하고 유금도 깨끗한 금백수청을 희한다라고, 금백수청을 좋아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도 같은 수이기 때문에 6월의 개수는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내지는 금수쌍청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금백수청,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금백수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매몰되고, 내지는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아니면 금도 흑기가 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백수청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기토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유금도 원령의 금이 왕하고요, 개수도 금이 생해주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왕하고 금도 왕하기 때문에 무기토가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무토가 있어야 할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시를 설명드릴 때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금백수청, 금수쌍청을 희하기 때문에 무기토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 기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물이 탁해지지 않고요, 금도 탁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은 공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목은 무기토를 이렇게 제할 수 있는 공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양목인 간목이 있어야지만 무토기토를 제거할 때 탁월한 공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기토를 보지 말고요, 만약에 무기토를 봤을 때는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6월에 개수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한습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병화만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병화,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은 무조건 뭐예요? 지지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가 힘을 얻어서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조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6월생은 무기토는 보지 말아라, 그러나 목화를 봐서 조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 오늘 명식은 음수인 개수가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일간 음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중에서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을 봤다라고 하는 것, 개수가 금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인성을 본 것인데, 개수는 음에 해당이 되고요. 유금도 음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 개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 되고요. 뭐 금도 세력이 있고 수도 세력이 있어서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다시 금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모왕자상에서 모왕자쇠로 바뀌게 되고요.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임수가 아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수를 더 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금다수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는데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일단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화가 있어서 금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모왕자세가 됐을 때는 기본 이론상으로는 재성이 있어서, 개수 입장에서 재성은 화가 되는 거니까 재성으로서 많은 인성을 갖다가 제거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용재파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재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취용해서 재성을 써서 파인, 인성을 파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재성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재성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뜻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성을 탐해서 인성을 파하는 거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용재는 재성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탐재는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재파이는 인성이 나한테 기신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탐재파이는 인성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재성으로서 용재파이는 나한테 해가 되는 인성을 제거시켜주는 것이고, 탐재파이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성을 재성으로서 제거하는 것. 이건 탐재파이는 나쁜 것, 용재파이는 좋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개수가 6월에 태어나서 편인격인데 금이 다시 많아지는 것은 필요 없다. 원령에 있는 유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은 음수인 개수를 충분히 생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금이 많아지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다시 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한습해지는 또 패단도 있기 때문에 금이 많아지는 것 결코 좋지 않은데,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금왕절에 경금 투출되어 있으면 바로 모왕자세가 아니라 이거는 모왕자쇠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드시 화가 있어서 왕한 금을 갖다가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수가 일간인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내지는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금이 많은 만큼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인성의 기운을 내 비견 내지는 겁재로서 설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개수도 자의 뿌리를 둔 것이고요. 경금도 유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금도 많아지게 되고요. 수도 같이 많아지게 되는데, 자, 연일지에 보게 되면 다시 해수까지 봤죠. 그러면 이거는 개해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금수가 모두 왕한 사주가 되죠. 자, 금수가 왕하면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사주로 볼 때 일간은 어느 정도 뿌리 근기가 있는 것, 통근돼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사주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런 식으로 금수 쪽으로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패단, 사주가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음적인 것만 많아지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요? 다 부패하거나 썩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금수가 많아졌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보온해 줘야 되는 거예요. 6월에 지금 같은 경우에 햇볕이 쨍쨍쨍쨍 내리쬐면은 일단 그늘 같은 데는 좀 시원하지만 햇볕을 받으면 좀 따갑죠. 그래야지만 햇볕이 따갑고 습기가 좀 적어야지만 지금 배나무로 지금 추석 얼마 안 남았죠.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실들이 이제 단맛을 배면서 이제 익어가는데 지금 햇볕이 안 쬐고 계속 또 다시 한 2-3주간 비만 또 주구장창 온다라고 하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6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때에 해당이 되잖아요. 신월도 마찬가지고 6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좀 꺼리게 되고요. 화가 충분하게 있어야지만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이 을목의 용도는 물론 해 중에 을목이 뿌리를 두지만 이렇게 경금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서로 탐합하는 그런 패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금이 왕인 것은 을목이 묶어놨기 때문에 작용을 못하게 묶어놓는 그러한 장점 아닌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금과 서로 탐합하게 되니까 경금도 작동을 못하게 되고요. 을목도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는 목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하는 것을 바랄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라든가 토가 잠난해진다라고 하면 개수가 탁해지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3주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음수인 개수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죠. 작은 물입니다. 이런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계속 유통되어야지만 물이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고 계속 신선하고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개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왕절에 태어났는데 유금은 지지의 신금하고는 좀 달라서 맑고 깨끗한 금이기 때문에 6월의 개수, 6월의 임수는 뭘 좋아한다? 금백수청, 금수, 쌍청함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금다수탁이 될 수 있는데 연지에서 자수, 일지에서 해수를 받기 때문에 수 자체도 세력을 좀 크게 형성하고 있죠. 이 정도 되면은 금다수탁은 되지 않습니다. 물의 양도 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월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경금하고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경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수 입장한테 나쁘게 작용할 때는 을경합이 좋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수 자체가 약해서 4월, 5월 같은 경우 개수가 약해서 경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때 을경이 합하게 되면 이때는 나쁜 작용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금 하나만 있어도 개수가 충분한 생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 다시 투출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을목을 봐서 서로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같은 국세에서는 이거는 나쁘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금수가 많고요. 화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다? 한습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그렇죠. 목화로서 일단 배합을 해야 되는데 사주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볼게요. 임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6월에 금왕절에 경금 투출되어 있고요. 사주에 화도 한 점도 없고요. 사주에 토도 한 점도 없습니다. 근데 생시에서 임자시가 있게 되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금수로만 이루어진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금이 있는데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을목은 경금하고 묶여져 있고요. 목이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종격이 될 수도 있어요. 종격 내지는 전왕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전왕격. 종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종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종하냐면 금으로 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자수, 해수, 임자, 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금으로 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수로, 금은 어차피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환격으로서 이거는 윤하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하격,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분은 이걸 종격으로 봐서 또 금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종왕격으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종격보다는 전환격으로서 윤합격이 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개해시 또한 마찬가지로 이건 윤합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개해시가 돼서 윤합격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임자시가 돼서 윤합격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임자시가 더 좋습니다. 개해시보다는. 왜 그런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종격, 전환격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답을 알아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해보다는 임자가 있는 것이 임수가 양간이 정관으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어차피 큰 물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윤합격은. 그러면 작은 개수로서 개수만 있어서 종하는 것보다는 양수인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해서 윤합격을 이루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임자 개시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시가 경신시 내지는 신유시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종격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수로 종하는 게 아니라 금으로 종하겠죠. 금. 근데 이거를 종격으로 보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로서 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격으로서 비견겁지로서 왕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주에 화의 기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결코 좋은 국세로는 보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임술시를 한번 볼게요. 임술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금왕절에 자수, 해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음간인 개수라 하더라도 특성 자체가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특성이 개수의 일간을 버리고 임수를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6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백수청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수 자수를 보고 왕금이 생수해 주는 상태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임수화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술중에 있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6월에 태어나서 무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반론적인 경우요. 오늘같이 이렇게 사주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약간 변격과 같은 거예요. 격이 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술중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단점, 임술시가 되면 화가 부족하죠. 화가. 물론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있어서 그걸로 조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술중 정화, 그 작은 불씨 하나 가지고 쉬운 말로, 지금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추워요. 썰렁썰렁해. 근데 라이트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술중 정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갑인시 같은 거는 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금수가 더 많은 그런 상태에서 갑인을 보게 되면 인해한목하죠. 그래서 상관인 목이 왕해지면서 인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조후할 수 있겠죠. 인중에 있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인중 병화가 장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목에 관련된 생시가 온다 하더라도 을묘시하고 갑인시를 비교하게 되면 천양지차죠. 갑인시가 월등히 좋습니다. 이건 을묘는 화가 없는 생시이지만 갑인시는 화를 가지고 있는 생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가 좋을 것 같지만은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저 병화가 좀 세력을 좀 힘을 좀 낼 수 있겠죠. 다시 이 사주가 금순으로 갔을 때는 좀 좋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초년에 조금 힘들겠죠. 병술 조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병술의 병화도, 대원에서 오는 병화도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하여 정해, 무자, 기축 이렇게 오게 되면은 다 토를 보기 때문에 일간은 왕해지는데 조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무토기토 오게 되면 개수가 어떻게 된다? 탁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정사시 같은 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사시면은
비록 목은 없다 하더라도 생시 천간지수로 화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해수하고 사화하고 사의 상충되기 때문에 이 화가 쓰기가 매우 부족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무기미시 오화 보는 건 좋지만은 무토 보는 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든가 기미시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얼추 생시를 다 설명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부족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같은 것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